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광역계획권이 이제 지정이 되면은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편 공부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에는 국토계획 체계를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국토계획에는 제일 위에 이제 국가계획이 있었죠. 국가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아래에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다시 국토계획됩니다. 도시군 계획이 있죠.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도시군 계획에는 다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자, 이번 시간은 광역도시계획부터 이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일까? 자, 일단은 광역도시계획의 여러분, 이 법은 그 목차를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해요. 목차를. 네. 그래서 그 항상 그 1시간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이제 이런 휴식하고 연달아 2교시로 들어가지 말고요. 일단은 딱 끊으시고 잠깐 휴식을 좀 하면서 휴식하면서 그 들었던 1시간 동안 들었던 강의의 목차를 좀 내용을 좀 떠올려서 복기를 해보세요. 복기를 다시 복기해서 복습하는 방법이 참 좋아요. 이게 학습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총정리 이론 강의도 했고 문제풀이도 했고 광역도시계획을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같이. 광역도시계획의 광역도시계획이 뭔데? 예를 들면은 이렇다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의를 배웠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행정계획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공부한 적도 있을 거예요. 중요하진 않은데 시험 나오진 않아요. 행정계획은 이제 일반 국민을 법으로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잖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처럼 어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정책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에요. 즉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법적 성질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그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앞 시간에 공부했던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무지 혼동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같이 공부해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했던 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수립의 절차죠. 수립 절차.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리고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을 받잖아요. 승인 절차들이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쭉 목차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뭐예요? 기초조사하죠. 두 번째 뭐 하죠? 공청회를 개최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죠. 그 다음에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장,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죠. 이게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장군수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때는 미리 승인 전 관계행정위원장 등과 사전 협의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잖아요. 협의, 심의 이렇게 되잖아. 제가 판서를 하는 이유가 제가 판서를 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미리 다 띄워놓고 보고 있으면 공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다 외우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리권자 중요하니까 자, 광역도시계획 수리권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페이지 봐요. 여러분 교재 17페이지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 수리권자 중간에 보이죠? 수리권자 별표 2개 정도 하시고요. 이거 외우지 말고 좀 이해하고 반복되어서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단순히 외우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왜요? 그런 분들은 되게 다 못 찾거든. 떨어지거든. 자, 같이 볼까요? 네, 집중하십시오. 교재는 참고하시고 가끔 보시고 저 몰래 교재 가끔 보시고 하면 집중하세요.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경기도 파주, 경기도 연천 이게 집중. 자, 서울, 파주, 연천을 묶었습니다. 묶으면은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되잖아. 이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해요? 앞시간에 했잖아. 그죠? 광역계획권은 왼쪽이 서울특별시, 오른쪽이 경기도 파주, 연천이니까 광역계획권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게 됐죠. 이때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합니까? 없죠. 광역계획권은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요. 광역도시계획은 책 보지 말고요.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된 시도지사,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관계된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시도지사가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내용에 원하게 협의가 되면은 공동수립입니다. 시도지사 공동수립이 원칙이죠.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장,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몇 년? 3년 내에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해야 되잖아.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직접 수립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원칙은 시도지사 공동수립이 원칙인데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시도지사로부터 없으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이렇게 국토교통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국가계획이죠.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광역계획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설명 다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봐요. 여기는 경기도 파주예요. 경기도 파주시.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이에요. 파주시와 연천군이에요. 여러분 파주시와 연천군을 묶었어.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되죠. 누가 지정하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경기도 관할구역이니까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누가 했죠?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잖아. 이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시장구수, 관계된 시장구수. 관계된 시장구수는 파주시장과 연천군수죠. 파주시장과 연천군수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수립합니다. 시장군수 공동수립이 되는 거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의 승인,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도지사 승인. 만약에 광역계획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관계된 시장군수가 광역계획권 승인 신청이 없어.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잖아. 그 다음에 봐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국토교통장관에게 공동수립을 요청할 수도 있어. 이 경우에는
똑같아요. 원리가. 파주시장과 연천군수가 협의해서 경기도지사에게 수립을 요청할 수 있어. 이 경우 경기도지사는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요. 또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은 경기도지사와 관계된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이해가 됐죠?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 현장을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몇 번만 이해가 딱 반복되면은 다 외워버리잖아. 그렇지 않고 요약집 여러분 교재만 펼쳐놓고 자꾸 글자만 외우면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뭐 삶에서 돌아서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아셨죠? 네. 자, 광역도시구역의 수립관자를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거 설명을 듣고 이제 반복 좀 연습하시고 교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 17페이지하고 여러분 교재 18페이지를 보시면 안 외워도 얼추 암기가 돼 있다고, 교재가 읽어진다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8페이지 방괄호 3번, 가로 한쪽에 있는 3번, 광역도시구역의 조정이 나와 있죠. 그 광역도시구역의 조정을 밑줄 꺼놓고 앞에 보시죠. 화면 보시죠. 화면 보세요. 네, 화면 보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하나구에 걸치게 된 경우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도지사,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잖아. 근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어. 그럼 공동 수립 못하잖아. 협의가 안 되면은 두 사람이 의논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야. 그러면은 우리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그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해달라고 국토교통 위에 조정 신청할 수 있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조정 신청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에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누구에게? 시도지사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밑에 보세요. 밑에. 파주시장과 연천군수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해서 협의가 성립되면 공동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승인받으면 돼요. 근데 파주시장과 연천군수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기도지사에게 조정해달라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때 조정 신청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누구에게? 경기도지사에게.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 시도지사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럼 서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조정 신청한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부부싸움을 했어. 어느 한쪽에서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홧김에 이혼 신청한 거예요. 판사님이 잘 왔어. 땅 이혼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사자 간에 다시 한 번 더 협의하도록,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협의를 금고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파주시장과 연천군수가 한쪽에서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조정 신청해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경기도지사가 금고할 수 있고, 도지사가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경기도지사가 직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와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이걸 좀 혼자 반복해서 좀 연습을 좀 하시고 교재를 읽어보십시오. 교재 내용이 가슴에 와닿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가로 2번 제일 밑에 수립 기준. 이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그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각종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밑줄 그어두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수립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역도시구역을 수립하는 절차, 여기 절차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묻고 싶은 게 뭐죠? 묻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해요? 뭐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네. 뭐 다른 거 궁금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광역도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학문에 왕도가 없듯이 왕도는 없어요. 왕도는 없고 효율적인 방법은 있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1시간 강의를 듣고 나면은 좀 연상을 하는 거죠. 복기. 처음부터 강의 들은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시라니까. 제일 처음에는 큰 목차. 이번 2교시에는 광역도시구역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 다음에 저를 보시고 광역도시구역이 무엇인지 의의, 행정계획서 법적 성질, 그리고 광역도시구역 수립권자를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절차, 광역도시구역 수립하는 단계가 어떻게 되지? 이거 떠올려 보시라고. 그 다음에 시당구가 수립한 것은 아까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되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것은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그때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승인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될까? 이걸 떠올려 보시라니까 단계가. 큰 테마를 생각하시고 그 밑에 작은 목차들을 떠올려 보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은 방법이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구역 수립 절차인데 제일 먼저 뭐 하죠? 기초조사하죠. 기초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파주, 서울, 연천을 묶어서 광역계획을 진행했고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면 이 광역계획권의 인구, 산업, 교통, 환경, 주택, 토지용 상황 등을 조사하고 측량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기초조사. 그때 광역도시구역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이잖아.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합니다.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잖아.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면은 그 넓은 광역계획 안에 산업, 인구, 환경, 주택, 토지용 상황, 교통, 여건, 교육 여건 등을 전부 조사, 측량하려면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돈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얻게 된 그 기초조사 정보를 일회용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기초조사를 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 이런 교재 보십시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교재에 줄 것이면 되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서 운영해야 된다.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신설되잖아요. 그리고 그 변동사항을 기초조사 정보체계가 구축되면은 몇 년마다? 5년마다 네 변동사항을 확인을 해서 결과를 정보체계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기초조사에서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게 출제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같이 볼까요? 여러분 교재 19페이지 봅니다. 19페이지 수립 절차, 광역도시구역 수립 절차, 제일 기초조사 보겠습니다. 기초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당구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체계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밑줄 긋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야. 그리고 그 밑에 줄 끝에 몇 년마다 등록된 정보 해당부터 줄 긋죠. 등록된 정보 해당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결과에 반영하여라. 32회 때 시험 나왔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역도시구역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찾는 뭐죠? 공청회죠. 공청회는 간접적인 주민의견 청취 방법이에요. 이런 광역도시구역과 도시군기본구역은 어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니까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간접적으로 의견을 듣는 거죠.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의견을 칭찬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저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즉 관계되는 광역계획에 관계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시도, 시군, 지방의회 의견을 듣죠. 의견을 듣습니다. 의회 의견을 듣죠. 이렇게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몇 단계죠? 7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국토교통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구소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해야 되잖아. 승인권자 누구죠? 국토교통장관이 승인할 수도 있고 관할 도지사가 승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국토교통장관이 승인할 때는 승인을 하기 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게 되는 거죠.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할 때도 역시 관경계획위원장과 사전 협의하고 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립부터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이 5가지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이 최종 행정계획으로서 승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오시면 되죠.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오셔서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네, 도시군 기본계획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칠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눈을 감고 광역도시계획, 방금 공부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한번 연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국토교육급상 도시군계획,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단위로, 이거 좀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단위로 국토는 계획이 돼요. 그래서 도시가 수립하면 도시계획이고 군 수립하면 군계획이 되는 거죠. 그 도시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군계획에는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을 적겠습니다. 도시와 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이잖아요. 도시와 군을 단위로 하는 기본계획이잖아요. 무엇을 공부하셨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 의, 목차를 떠올려보자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행정계획으로서 성질.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지? 수립권자. 지금 생각나세요? 책 보지 마시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죠? 잠깐만요. 써둔 책을 보면은 자꾸 자기가 알고 해도 착각합니다. 그죠? 제가 강의할 때 책 줄줄 읽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수립권자. 누가 수립하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생각을. 아니, 지난해 11월 달부터 11, 12, 1, 2, 3, 4까지 하셨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도 못 외워서 지금까지 기억을 못하고 늘 책 보여야 되면 잘못된 거 맞잖아요. 뭔가 학습 방법이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죠? 조금 이따가 안 잊어버리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생략. 기억나시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도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도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시도는 군으로서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내용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교육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들어보니까 기억나죠? 기억나면 되잖아요. 책도 보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 맞죠? 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교육 수립 절차, 수립과 승인 절차, 수립 및 승인 절차 등을 지금부터 이제 학습을 해 나가면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다고.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교육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도시군 기본교육이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교재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개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교재 보시면 되죠.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도시군 기본교육이란 여기 한 개의 도시, 한 개의 군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이면서 군 지역은 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 산청군은 산청군 기본계획이, 군 기본계획이 있어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기본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시 기본계획과 군이 수립하는 군 기본계획을 합하여 우리는 부를 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라고 물으면은,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하나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에 대해서,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이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잠깐. 공간구조가 뭐죠? 설명할게요.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고서 서울시 도시 공간구조가 계획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만큼은 앞으로 이 지역은 주거 공간으로 개발할 거야. 주거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이만큼은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할 거야. 이 지역은 업무 중심의 상업적으로 공간 배치를 할 거야. 이 지역은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적으로 공간을 배치할 거야. 이 지역은 첨단 산업단지 위주의 도시 공간을 배치할 거야. 이 지역은 문화, 스포츠 시설을 위한 도시 공간을 배치할 거야. 이게 공간 구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스케치를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주거 공간을 이쪽으로 배치하자, 산업 시설을 이쪽으로 배치하자, 그죠? 공간 구조예요. 이렇게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군을 대상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정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장기는 법으로 정해진 단위 계획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단위, 20년 단위라고 적으면은 적는 순간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이니까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서울시 인구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주택계획 등 각종 부문별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정 부문별 계획이 아니고 종합계획이 되는 거죠. 부문별 계획이 아니고 종합계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관계는 설명했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라면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립해야 되고, 혹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생략.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먼저 할게요. 수립권자. 잠깐.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몇 분이 고개를 숙여 책을 봤거든요. 제가 좀 약간 짜증을 냈잖아요. 이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까
지난해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공부해놓고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합니까? 그것도 책 보고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거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그냥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7색 8색으로 싫어하는 게 암기 카드 만들어서 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게 공법 때문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재수하시는 분들, 삼수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대충 한 운동 만 운동 몇 년 하신 분들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분들은 되게 공법은 암기 과목이라고 막 외워요. 이렇게 시험 막판에 요약지만 외우면 되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30만 명 정도가 시험을 보잖아요. 지금은 그 대입 그 수능을 보는 학생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종합생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수능 수험생 수준을 역전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좀 있습니다. 전국 한 30만 명 정도가 원서를 넣어요. 그 중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많이 붙어야 3만 명이 합격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10명 중에 1명 붙는 시험이라고. 그러면은 한 학급이 30명이면 30명 학급에서 우리가 늘 3등 안에 들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이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대부분이지만 젊은 분도 너무 많고 요즘 대학생도 너무 많이 도전하거든요. 요즘엔 대학 안 나오고 고등학교 안 나오신 분이 누가 있냐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하신 분이 또 있나 다 좀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경쟁을 해서 10명 중에 한 분 붙는 9명 헌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서관에서 아침에 도시락 들고 가서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자기 시간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죠? 네, 지금 도서관에서 열심히 강의 들으시면 진심으로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할게요.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지? 안 외우고 보십시오. 안 외우고 아는 방법 봐요.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한 개의 도시와 한 개의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도시가, 어떤 군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를 정한 종합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시 단위로 수립하니까 도시는 누가 수립하죠? 해당 시장이 수립해야 되죠. 군 지역은 군 단위로 그 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계획을 해야 되니까 누구 이름으로 계획이 되죠? 군수 이름으로. 그러면은 아니어도 평생이 잊어버리지 않잖아.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고 도시군 계획은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니까 도시는 시장이 수립하고 군은 군수가 수립한다. 제일 큰 도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고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이 수립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 맞잖아요. 외울 일이 아니잖아요. 외울 일이. 이 기본적인 틀을 제가 적어드린 이유예요. 원리. 공부를 하면서 원리를 아는 거잖아요. 법은 그 법을 만들게 된 입법 취지, 그리고 법 조문을 해석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할 때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관할 시장 구조를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20페이지 박스해봐요. 20페이지 맨 아래쪽에 박스해봐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제 보십시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즉 서울, 경기, 인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교재 보십시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가 얼마죠? 10만.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 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모두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두 번 수립할 필요 없잖아요.
해당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주다. 이런 것은 아니어도 읽을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모의고사에도 자주 등장하거든. 문제집에도 다 등장하거든.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를 수립하지만 인접시군 관할구역,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건너편에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아까 했잖아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공식처럼 암기.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모두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성하는 법적 구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수립 절차가 매우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뭘 해야 되죠? 기초조사합니다. 한마디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목차의 흐름은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기초조사에서 여기 시험 나온 적이 있었죠,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기초조사할 때 두 가지를 포함시켜야 돼. 기초조사를 하면서 두 가지를 포함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게 한번 봐요.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의 공간 구조를 배치하잖아. 공간 구조를 정하잖아, 그죠? 여기는 주택, 주거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까? 여기는 녹지 보수를 위한 공간이야. 여기는 첨단 산업단지를 위한 도시 공간, 공간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배치. 여기는 주택지로 할 거야. 공간 배치하려면은 해당 지역의 토지의 기능과 적성을 따져봐야 되죠. 이 지역이 주거 공간으로 개발되기에 토지 적성이 적합한지 적성을 따져야 되잖아. 그래서 기초조사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 미리 토지 적성 평가를 하는 거지.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주거 공간을 배치해서 아파트를 다 지었어.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나중에 만들어졌어. 근데 상습적으로 장마철이 되면 계곡물이 넘쳐서 산안에 계곡물이 넘쳐서 침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돼야 되니까 재해 취약성 분석,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단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 5년 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초조사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이런 게 시험 나왔다고.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21페이지 봐요. 교재 21페이지 6번의 수립 절차 기초조사에 발표하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즉 의무사항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소는 기초조사 내용에, 기초조사할 때 기초조사하는 내용에 밑줄 긋죠.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그것을 긋죠.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입니다.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되고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죠? 이제 승인 절차가 있어. 이 승인 절차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죠? 조금 전에 했는데 그렇죠. 좋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불러주세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소 수립한다고. 그때 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맞죠? 중요합니다.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묻죠. 없어요. 네.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규정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보다 재정자료가 높기 때문에 스스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중앙집권의 시대 아니고 자치권을 존중하는 시대니까 중앙정부의 승인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시장 군수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우리나라 시군적은 재정 자료도가 상당히 낮아요. 평균적으로 30-40% 이하일 거예요. 그러면은 광역자치단체, 관할 상급기관인 도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 보조 지원되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하더라도 재원을 마련 못하고요. 안 돼요. 그래서 당신들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당 군수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도지사 승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승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게 큰 특징이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도지사가 시당 군수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는 관경정위원장과 협의합니다. 관경정위원장과 사전 협의하고 그리고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당 군수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립 시 3가지 단계 그리고 승인할 때 협의와 심의, 협의 및 심의 이렇게 해서 모두 5단계를 거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이 최종 이제 수립부터 승인을 받기까지 과정이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승인 과정하고 똑같이 흐른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매우 유사하죠? 네.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출제 가능한 영역은 전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21페이지 교재 와요. 여러분 21페이지 교재 오셔서 가로 4번에 확정 및 승인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반가로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 여기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것은 승인 없이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바로 확정이 되는 거야, 확정.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확정 절차, 확정 동그라미. 확정 동그라미 해가지고 밑에다가, 아니야, 승인이 없다, 이 말이야, 승인. 적어두고,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래서 승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밑줄 그으십시오. 관경정위원장과 협의 동그라미. 그리고 지방도시군의 심의 동그라미.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경정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경정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며칠 내에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22페이지 오세요.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 밑줄 껐죠? 시장 또는 군수단
손떼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은 줄 거죠. 도지사, 광역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승인 절차. 자,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시당구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밑줄 긋죠. 관경경위원장과 협의, 사전 협의하고 협의 동그라미. 그리고 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7번 내려오셔서 우리 아까 앞 시간에 공부했던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은 이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었죠. 네,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합니다. 31에 32에 연속으로 출제됐죠. 그래서 출제가 가끔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잠시 뒤에 공부하게 될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가 2교시 도시군 기본계획이었고 3교시에서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네.